지금 이 채널에서 계속 연재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에서는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암호해독 기관인 스테이션 하이포가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셉 로시포의 지휘하에 일본 암호해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했고, 그와 대비되는 일본 측에서는 1942년 4월 18일에 둘리틀 공습을 기점으로 야마모토 히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중심으로 해군 단독으로 추진할 뻔하던 미드웨이 작전이 수도 폭격의 충격으로 인해 육군과 해군이 같이 참가하는 작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 작전일을 1942년 6월 7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일본 해군은 이미 1942년 3월 말부터 4월 10일까지 당시 실론이라고 불리던 인도양의 스리랑카를 항모부대를 동원해 공격했고, 이 와중에 영국 해군과 해전을 벌여 경항공모함 한 척, 순양함과 구축함 2척씩을 침몰시켰습니다. 바로 이 인디안 오션 레이드에서 일본 항모부대는 부족한 공중 정찰과 항모부대 상공 호위가 쉽게 뚫리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양에 파견됐던 일본 항모부대는 4월 하순에야 다시 일본에 돌아오는데, 6월 초로 잡힌 미드웨이 작전에 맞춰 충실히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충분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 해군이 촉박하게 미드웨이 공격기를 잡은 이유는 둘리틀 공습으로 인한 충격으로 최대한 빨리 미군 항모부대를 격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급했고, 상륙부대가 미드웨이를 점령해야 되는데 미드웨이 산호초를 건너 상륙해야 되고, 이때 달이 뜨지 않고 캄캄한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런 사정에 전부 들어맞아서 결정된 날이 6월 7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 해군은 태평양전쟁 제2기 작전의 일환으로 미드웨이 공략 이외에 알류샨 열도 공략 작전도 같이 추진했는데, 이곳은 7월이 되면 안개가 엄청나게 끼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분리해서 6월에 결행을 해야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영토였던 알류샨 열도 공략도 이곳에서의 일본 본토 폭격을 막는 의미가 컸습니다. 따라서 1942년 6월에 태평양에서 벌어질 일본의 작전은 미 항모부대 경멸과 알류샨 점령을 통해 일본 본토를 방어하려는 의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해군은 이 두 작전에 연합함대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 홈페이지에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해서 보시면 미드웨이 작전과 동시에 벌어진 알류샨 열도 전역 및 북태평양에서 개전부터 전역 마지막인 1943년 7월 말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더 흘러 인도양으로 갔던 항모 전단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1942년 4월 28일,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기함 야마토 함상에서 연합함대 산하 각 함대의 막료들이 모인 가운데 28일부터 3일간 개전 이후 그동안의 작전에 대한 전훈 연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훈 연구회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일본군의 미드웨이 도상 연습하고는 다른 거고, 정식 명칭이 제1단 작전 전훈 연구회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증언에 의하면 심각하진 않고 겉핥기식 분위기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틀째인 4월 29일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훈시를 했는데, 일본군 내 여러 곳에서 말하는 전쟁 전략으로서의 소위 장기 지구전은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비력은 일본의 5배에서 10배에 이르므로 미군에 계속 공격을 가하는 것만이 이 전쟁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의 해군 항공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도 말합니다. 참석자들에 의하면 이때 야마모토 장관이 매우 단호한 어조로 훈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해군 중앙에서 초기 전황이 잘 풀리자 연합함대의 베테랑 인력을 교육 등을 위해 후방으로 전출시켜 연합함대의 전력이 일시 저하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는 말도 있고, 당시 일본 내에서 전투기 및 폭격기의 증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시였다고도 합니다. 이상의 전훈 연구회에 이어 1942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같은 야마토 함상에서 제2단 작전 도상 연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모의 전투 등을 통해 앞으로 치러질 미드웨이 알류샨 작전을 연습해보는 것이었는데, 우가기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이 심판장 겸 청군 지휘관을 맡았고, 마츠다 치아키 전함 휴가 함장이 적군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마츠다 치아키 대좌는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주미 일본 대사관 무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해군 내 미국통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습에서 청군 각 부대 지휘관은 당해 부대의 막료들이 맡았지만
적군 각 부대 지휘관은 원래 연합함대 인원 이외의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도상연습 시련은 5월 3일 오후까지 그리고 3일 밤과 4일 오전에 연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연합함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미드웨이 알류션 작전 계획안을 28일에 배포했는데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술안 전훈 연구회가 열리는 바람에 각 막료들이 작전 계획안을 숙지하고 도상연습에 참가할 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도상연습과 이후 연구회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다고 하고 연습에 참가했던 관계자의 회상으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상연습 첫날인 5월 1일이 미드웨이 전투 대비 연습이었고 5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제2단 작전의 기타 다른 지역과 남태평양 도상연습이 행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상연습은 야마토의 갑판 아래에서 행해졌는데 최상 갑판 아래 각 방에 청군과 적군 막료들이 자리를 잡았고 각 군이 작전 행동과 명령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다른 방에 있는 통감부에 전달하면 도상연습 심판격인 통감부에서 이를 보고 판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한쪽의 작전 행동이 한번 끝나면 일동, 일본어로는 이치도라고 외칩니다. 이후 통감부에 보고를 하고 심판원이 주사위를 굴려서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전 행동으로 넘어가는데 일종의 턴제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대로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 적군 지휘관이었던 마츠다 대좌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의 도상연습이란 것이 원래 실제 작전 실시 전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어서 도상연습에서 패하면 뭔가 좀 난처한 체면이 서지 않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날의 도상연습에서도 형식상 청군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청군에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마츠다 대좌는 증언합니다. 그럼 이 도상연습에서 미드웨이 관련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드웨이 전투 도상연습에서 청군은 항모,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를 미드웨이 북서쪽 약 460km 지점까지 접근시켰습니다. 여기서 항공기를 출격시켜서 미드웨이 섬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미드웨이 섬에서 적군 폭격기들이 출동해 청군 항공기들이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는 사이 청군 항모전대를 급습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청군과 적군의 작전 행동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당시 도상연습 심판원이었던 제4항공전대 항공참모 오쿠미야 마사타케 소좌가 주사위를 굴렸고 심판 규정에 따라 적군 폭탄 9발명 중 항모, 아카기와 카가 침몰로 판정했습니다. 이때 청군 지휘관이면서 동시에 심판장이었던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이 개입해서 지금 내려진 판정은 오류이며 폭탄 병중은 3발로 수정하고 카가는 원 판정대로 침몰로 하지만 아카기는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일본군 도상연습의 취지가 아군의 사기 진작이라는 마츠다 대좌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우가키의 행동은 도상연습 규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판정을 내린 오쿠미야는 심판원에 지나지 않았고 우가키는 심판장이었기 때문에 오쿠미야는 우가키의 번복 명령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도상연습의 의미가 없다면서 우가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본 장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드웨이 도상연습이 끝나고 그 이후에 벌어질 다른 작전지역 도상연습도 실시됐는데 여기서 우가키 참모장은 이미 침몰한 항모 카가를 부활시켜 작전에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의 미드웨이 도상연습만 놓고 보면 일본 해군은 항모 한 척을 잃고 미드웨이에 함재기들이 폭격을 성공적으로 가하고 점령까지 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을 포함 모든 도상연습이 끝나고 결과에 대한 연구회가 열렸습니다. 도상연습 최종일인 1942년 5월 4일부터 야마토 함상에서 연구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연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사항은 무엇보다도 도상연습에서는 미드웨이 기지 항공기들로 인해 일본 항모부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미 항모부대가 과연 나타날 것인지, 나타난다면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의 다수설은 미드웨이 작전이 기습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 항모부대가 미드웨이 공습 후에 나타날 것이고 미일 간의 항모 결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가키 참모장도 미 항모부대의 출현과 관련해 막료들에게 의견을 내보라고 했는데요. 당시 도상연습에서 청군 함대의 도면상 이동을 맡았던 사람이 연합함대 산하의 주력 항모들로 구성된 제1항공함대 항공 갑참모 겐다 미노루였습니다. 미 항모부대와의 결전에 대해 겐다 미노루는 일본어 사자성어 하나로 답변을 했는데 일본어로 가이슈 이쇼쿠, 즉 갑옷 소매를 한번 스치는 정도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겐다 중자는 미군 조종사들의 기량이 낮아서 일본기 1기로 미군기 6기를 상대할 수 있고 미군은 어뢰를 투하하는 뇌격은 거의 못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942년 5월 당시 일본 해군 항공대의 우월감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회에 같이 참석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갑옷으로 한번 스치고 어쩌고 그런 말은 부적절하며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동안 미 항모부대에 역습을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 작전은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 미드웨이를 치면 튀어나올 미 항모부대를 격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또한 작전 시 미 항모부대 정찰에 만전을 기하고 전체 공격기의 절반에 어뢰를 장착하라고 연구회에 동석했던 나구모 주이치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석해서 이 말을 들은 쿠로시마 카메토 연합함대 수석참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기의 절반에 어뢰 공격 준비를 시키라는 것을 함대 정식 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연구회가 끝나고 이후 함대 측에서 미드웨이 작전에 대해 수뇌부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쿠사카 류노스케 소장이 제1항공함대 참모장이었고 시라이시 카츠타카 소장이 항모부대를 따라올 제2함대 참모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훈련 및 준비 부족으로 미드웨이 작전을 1개월 연기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수뇌부에서는 이를 거절했고 다음 날인 5일 다시 기암 야마토를 방문해서 제안하려고 했으나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된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연기를 주장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항모 히류와 소류로 구성된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타몬 소장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소장은 2-3개월간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공격에 임하자는 생각을 가졌었고 해군병학교 40기 동기생인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을 혼자 만나 연기를 제안했으나 결국 연기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기습을 중심으로 한 작전을 세운 일본군. 그러나 도상연습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확실한 준비가 덜 된 채로 그동안 꿈꾸어오던 함대 결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과연 이후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